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성서의 이야기나 신화를 많이 그려서 유명해진 화가이죠. 모로의 그림은 매우 화려한 기교로 시적이고 환상적인 표현을 하여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848년 이후 테오도르 샤세리오와 들라크루아의 화풍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시기에 모로는 그림의 주제를 역사와 신화에서 찾기 시작하며 이는 후에 모로의 화풍을 대변하게 됩니다. 1857년에서 1859년까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신화적 주제를 모음과 동시에 그림 기술을 향상시켰습니다. 파리로 돌아와 당시의 미술계에 유행하던 샬롬 초대전에 약 20여 년간에 걸쳐 수시로 작품을 출품하게 되는데요. 1864년 웨디푸스와 스핑크스를 그려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그려지는 대다수의 작품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과 일화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로는 의식적으로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에서 인간의 번민과 고통, 이상적인 영웅상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손꼽힐 뿐만 아니라 후에 나타나는 표현주의의 결정적인 동기를 주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주피터와 세멜레, 1896년 귀스타브 모로 미술가는 이런 경향이 절정에 다다른 작품입니다. 모로의 미술은 흔히 퇴폐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캔버스를 긁거나 문지르는 등 수많은 기법을 실험했고요. 그림 물감을 두껍게 칠한 자유분방한 양식의 비구상화들 때문에 추상표현주의의 선구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모로는 엘리 들로네의 뒤를 이어 파리 국립미술학교 교수가 되었는데요. 그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티스와 루오를 비롯한 몇몇 야수파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스승이었습니다. 모르는 죽을 때 자신의 집과 약 8천여 점의 작품을 국가에 기증했는데요. 이 유산으로 오늘날 파리의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스핑크스와 이집트에 있는 기자 스핑크스의 배경은 사뭇 다릅니다. 모로의 작품에 등장하는 스핑크스는 그리스 신화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스 신화의 비운의 오이디푸스도 등장을 합니다. 여자의 머리와 상체를 하고 고양이의 네 발과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스핑크스는 수수께끼를 내고 정답을 틀리는 자들은 모두 먹어치우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수수께끼, 두 발로도 걷고 네 발로도 걸으며 또한 세 발로도 걷는다. 이 생물의 이름은 하나다. 혹은 아침엔 네 발로 걷고 오후엔 두 발로 걷고 저녁엔 세 발로 걷는 동물의 이름? 그렇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스핑크스가 목숨을 담보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인데요. 모로의 이 작품은 오이디푸스가 그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장면을 담아낸 것입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 로마 신화 중 오이디푸스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아들에게 살해당한다는 신탁을 받습니다. 신탁의 시련을 두려워한 라이오스 왕은 갓난 아들의 발을 굵은 못으로 찔러 걷지 못하게 만들고는 산에 버립니다.
그런데 한 양치기가 이 아기를 발견하고는 마침 자식이 없었던 코린토스의 왕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아기는 발이 부은 아이라는 뜻의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으로 코린토스의 왕자로 자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이디푸스 역시 자신이 친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는다는 신탁을 받습니다.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를 친부모로 믿은 오이디푸스는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를 피하기 위해 정든 코린토스를 떠나고 그렇게 비극으로 향하는 운명의 길에 접어듭니다. 코린토스를 떠난 오이디푸스가 방향을 잡은 곳은 하필 테베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던 도중 좁은 길에서 시종들을 대동하고 마차를 탄 노인을 만났는데요. 길이 워낙 좁다 보니 서로 비키라는 시비가 붙었고 시비 끝에 오이디푸스는 노인을 지팡이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이 노인이 바로 그의 친부인 라이오스였습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테베에 도착해 보니 테베의 왕은 정체 모를 사나이에게 살해를 당한 데다가 스핑크스까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여자의 얼굴, 독수리의 날개를 단 괴물로 이 괴물은 사람들이 지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풀지 못하면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스핑크스로 인해 나라가 피폐해지자 라이오스 왕 사후 테베를 다스리던 섭정은 스핑크스를 처리하는 자에게 왕위와 왕비 이오카스테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릅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고 그리고 실패를 했는데요. 오이디푸스가 비로소 정답, 인간을 맞췄고 스핑크스는 골짜기에 몸을 던져 죽어버렸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를 처치한 상으로 테베의 왕위와 왕비인 이오카스테를 차지했고요. 그렇게 그에게 내려진 신탁이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었던 2사람은 부부가 되어 2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작품 속의 스핑크스와 오이디푸스가 주고받는 눈빛에는 교태가 서려 있습니다. 최신 파리 스타일로 따 올린 머리에 예쁘장한 얼굴을 한 스핑크스는 유혹하는 듯한 눈빛으로 오이디푸스를 올려다보고 있고요. 가늘고 고운 선에 중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오이디푸스는 한편으로는 그 눈빛을 받아주는 듯하고 한편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응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핑크스의 유혹은 아마 속임수일 것입니다. 스핑크스의 날카로운 앞발은 잔뜩 힘이 들어간 채 오이디푸스의 심장 근처를 노리고 있으며 오이디푸스의 발치에는 먼저 도전해서 스핑크스의 유혹에 넘어가 먹이가 되어버린 희생자들의 신체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귀스타브 모로의 그림 속 여자 주인공들은 모두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판무파탈이었음을 상기해보면 이 작품의 스핑크스 역시 어떤 얼굴과 표정을 하고 있건 그 뒤에 오이디푸스를 파멸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로의 작품 속에서 여성은 대체로 영적인 세계에 사로잡힌 신비로운 존재, 악을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남자를 유혹하고 파멸로 이끄는 존재로 그려졌다면 남성은
시인을 그리건 전사를 그리건 이 작품의 오이디푸스처럼 섬세하고 고운 선의 중성적인 미소년으로 그려졌습니다.